안녕하세요. 한상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영상을 거의 올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다시 한 번씩 봐주시는 분들이 한 달에 1600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음, 그 숫자를 조회수로만 보면은, 어,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일 텐데, 저는 굉장히 그게 커요. 제가 뭐라고 1600명이나 되는 분이 다시 영상을 봐주실까. 비슷한 심정으로 저는 글도 쓰고 영상도 올리고 해요.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어딘가에는 나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근데 재밌게도 제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면 종종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의 얘기랑 너무 닮았던 부분이 있어서 놀랐다,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목표했던 거는 이렇구나. 전 애초에 목표가 무슨 100만 유튜버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럴 사람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그런 위치가 되려면은 애초에 컨텐츠를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컨텐츠를 이렇게 찍었는데도 된다면 무슨 뭐 빌 게이츠 씨처럼 대단한 인물이 돼야겠죠. 그래야 그냥 구독하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제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게 거짓말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좀 속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랑 위즈니악, 워즈니악, 하여튼 그 두 명이 애플을 처음에 만들 때 차고에서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과장이 섞였더라고요. 차고에서 만들던 것은 일부분이었고 아주 잠깐이었고 실제로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허슬링과 그런 정신을 강조하려고 마케팅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예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그 사무실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마존이라고 스프레이로 사무실 벽에다가 이렇게 하나 해놓고 컴퓨터 한 대 있는 사진입니다. 쉽게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 야, 아마존이 저랬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아마존은 사무실이 그거보다 훨씬 컸고, 애초에 배송을 하는 회사니까. 그리고 그 넓은 사무실에서 아주 일부분만 그렇게 보여줬던 거죠. 쇼잉이었던 거죠. 일부러 작은 기업인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어, 열정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 유니콘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냥 만들어진 이미지인 거예요. 만들어진 이미지. 근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 창업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원래 스타트업은 저런 거구나. 저게 찐이구나. 저게 근본이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어찌 보면은 진짜로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진짜로 차고에서 사업을 하고,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사업을 일으킨 사람은 극소수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용기가 생겼어요. 왜냐? 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더 잘나 보이고 더 마케팅 하려고 없는 고난의 시절 아니면 아주 잠깐 있었던 고난의 시절을 부풀리게 하잖아요. 계속 키우고 심지어 그게 진실이라고 아,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인데 그 영화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위조 수표하고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도 만나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FBI, 뭐 CIA 추적도 받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설적인 사기꾼 얘기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 영화 자체가 실화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놀랍게도 그거는 실화가 아니라 그 사기꾼이 만든 소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인데 그러니까 또 속인 거죠.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도 속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를 지금도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전 세계를 속인 실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실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 역시도 그게 실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실화가 아니었죠. 결국은 정도를 걸어가면서 정말 아래서부터 한 걸음씩 올라오는 사람은 이 사회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니,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장 희귀한 타입의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스타트업 시장에. 근데 알고 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제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난 그 길을 걸어온 사람이니까. 알고 보니 나만 그랬네. 알고 보니 나만 진심이었네. 그래서 저는 아직 제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에 가까운 상황에도 수없이 놓이고 있지만 언젠가 만약 잘 된다면은 그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랑도 전혀 자격지심 없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덕분에 도전 정신을 얻어서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라를 쳤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알아서 더 용기를 얻었다. 저는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성공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많은 역경을 해내야, 해결해야만 할 거예요. 당장 해결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겠죠. 근데 그런 역경에서 이겨낸 친구랑 제가 동일한 결과를 이뤘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더 못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건 제가 패배한 거죠. 굳이 비교하자면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시대와 그리고 딱 그때 맞는 적절한 사람들을 모조리 만나서 결국은 거대한 것들을 이룬 사람들, 물론 그들이 대단하지만 그들이 절대적으로 대단한 건가? 전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조금만 더 운이 좋았더라면,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았더라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는 수없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 조건이 다르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이 아플 수도 있어요. 가족이 아파서 내가 모아둔 돈을 꿈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시대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남들은 속일 수 있어도 본인은 못 속여요. 요즘 재벌 3세들, 삼성가의 재벌 3세들 욕 많이 먹죠. 누가 능력 있다, 누가 능력 없다. 현대가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본인이 나 능력 있어, 나 능력 있어 라고 자화자찬을 해도 아마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거죠.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속여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가난해 본 적 없는 사람이 가난했다라고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허황된 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못 속이죠. 전 그 본인은 못 속이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정도를 걸어왔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특별함 없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한 달에 1600명이나 되는 분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사실이 저는 제 삶이 그래도 잘못 살아오진 않았구나. 그런 확신을 주게 만들어요. 그 자긍심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해야 될지 때로는 부담감까지 만들곤 하는데 근데 그 부담감을 갖고서도 저는 좋은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좋은 미래. 저는 오늘도 정확히는 어제죠. 지금 새벽에 찍고 있다 보니까 어제도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젠가 집도 앞마당이 널찍한
집을 하나씩 해서 결혼도 하고 똑 닮은 아이도 낳고 해서 가족 모임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가족 모임도 해서 맛있는 것도 해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애들 뛰어노는 모습도 보고 힘겹게 보내왔던 그 과거의 시절들을 추억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았겠다. 친구랑 그런 전화를 했어요. 전 그런 꿈을 꾸고 살아요. 거대한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사실 거대한 꿈은 저한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런 작고 소소한 해 보이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목표가 생각할 때마다 참 저를 각성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다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면서 살아왔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왠지 모를 이겼다는 마음이 들곤 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그런 영리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혜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혜로움을 어쩌면 쇼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저도 쇼잉할 거 많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했는지, 어떤 실패를 겪었고,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았고. 사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매일 잠자기 전마다 떠오르긴 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는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좋은 감정은 더 큰 감정이 들어올 때 없앨 수 있다고 믿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 내가 지금 겪는 이 상황이 괴로워. 내가 누군가 너무 미워. 그거는 현재의 내 모습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에 도달했을 때, 내가 성공한 모습에 도달했을 때, 그때는 아마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었나 싶겠죠. 전 그 순간을 떠올려 보곤 해요. 들이붓는 거죠.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을 밀어내 버릴 그냥 그런 게 너무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더 크고 더 들끓는 그런 비전을 들이붓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일종의 마취제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미웠던 사람들, 약속을 어긴 사람들 용서하면서. 근데 전 한편으로는 제가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실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용서받기를 원하면 남을 그만큼 용서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 괴로움을 그냥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언젠가 그랬겠지 하면서요. 안 했으면은 뭐 좋은 걸 쌓아놓는 거고 만약에 내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과거가 있었다면은 그 업보를 청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전 그래요. 그렇게 작아 보이는 꿈부터 커 보이는 꿈까지 적어도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유일하게 자랑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전 제 삶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전 제가 착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약한 놈이다, 뭐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나답게 살아왔다. 주어진 상황에서 100개건 1000개건 똑같은 내가 있으면은 그냥 나답게 살아왔다. 그리고 이게 나다. 이런 원본 그대로의 나를 관심 있게 봐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좋아해주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하고, 또 믿어주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하고,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좀 증명해야 되는 것 같고요. 증명하지 못한다면은 스스로한테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해온 과정이 너무 쪽팔릴 것 같아서 제대로 증명해내고 싶어요. 항상 마음은. 저는 이런 걸로 제 삶에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하면서 사실진 제가 모르겠지만 저란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